안녕하십니까, 폰통형입니다. 노트 5가 나온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. 구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2주 동안 사용한 경험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외형을 좀 보면요. 앞면과 뒷면 모두 이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문이 많이 묻습니다. 지금 저희가 촬영하기 바로 전에 깨끗이 닦았는데요. 손도 씻고 왔는데 어, 뭐 지금은 그래도 제 손에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 뒷면이 이렇게 허옇게 그을린 것처럼 기름이 묻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음, 뭐라 그럴까요? 쓰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손 크기에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폰통링의 리뷰를 보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손이 결코 평범한 손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보다 지금 마디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제가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잡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폰을 잡았을 때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4가 잡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한 편입니다. 이렇게 잡으면 꽤 한 손에 싹 들어오는데,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쓰기에 또 여러분들 평소 생활하는 패턴대로 쓰시기에 크기가 적당한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D 카드 메모리 확장 슬롯이 없고요. 그리고 뭐 적외선 센서도 없어졌고요.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교체를 할 수가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알려드리자면, 버튼이, 엣지나 엣지 플러스, 노트5 다 버튼이 좀 비슷합니다. 누를 때 느낌도 비슷하고요. 글쎄요, 아무래도 그 전에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던 삼성 제품들보다는 느낌이 훨씬 좋지만요. 개인적으로는 S6의 버튼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전원 버튼도 그렇고, 누를 때 그 반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버튼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홈 버튼도 그 전까지의 갤럭시 시리즈에 있었던 버튼의 느낌과 좀 다릅니다.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버튼 느낌이 있는데,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에 비해서 이 버튼의 느낌이 조금 더 좋다는 거, 좀 글쎄요, 좋다는 건 조금 주관적이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이제 한 가지, 요 지문 버튼, 지문 센서가 있습니다. 홈 버튼 겸 지문 센서인데, 지문 인식 센서인데, 이제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. S6 때부터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,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. 장점은 이제 그전처럼 이렇게 밑으로 스와이프하는 모션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.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 버튼이 살짝 안으로 파여 있습니다. 그래서 지문을 저장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누를 때 조금 더 균일하게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살짝 이렇게 폭 패여 있기 때문에 손이 거기에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. 반면에 지금 노트5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느낌을 찾으려고 해도 이게 살짝만 위나 아래로 내려가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두 번을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열리고, 인식시킬 때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위치로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열립니다. 근데 때때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지문이라고 이제 뜹니다. 어느 지점에서는 안 뜨는데 어디선 또 잘 떠요. 제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지문 인식에서 과연 이제 S5 때처럼 여러 가지 다른 손가락을 입력을 시켜도 인식이 될까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지문 인식 저장을 하나 할 때, 한 손가락을 저장할 때 모든 손가락을 다 입력을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되나 한번 해봤는데 다 돼요.
이쪽 손가락도 되고요. 이쪽 손가락도 되고요. 이쪽 손가락도 되고요.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아이폰이랑은 좀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저장시키고 그것을 불러옵니다. 그래서 거의 완전히 똑같이 누르지 않으면 인식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같은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인식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지금 2주 사용해서 이 정도를 느꼈는데 삼성 같은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이제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 그전보다 편해졌지만 더 인식률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데 외형적으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우선은 뭐 S6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지금 메탈 코팅 같은 것이 안에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돌렸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그리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?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모든 뭐 외신들도 그렇고 자타공인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바뀌었다. 그리고 굉장히 그 프리미엄 폰답게 디자인이 생겼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곡면 유리가 보기에도 예쁘지만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의 그런 좀 더 기계가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을 따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더 나은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스피커가 뒤에 있다가 밑으로 왔어요. 그리고 이어폰 잭도 위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왔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거 아마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스피커가 뒤로 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어폰 잭이 위에 있을 경우에 불편한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밑으로 온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내부적인 장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면에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펜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LG랑 삼성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거의 최고의 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거는 피지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뭐 자타공인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자랑하고 있고요. 그리고 카메라도 최고의 카메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. 색깔도 색깔이지만 정말 이 어두운 환경에서 찍을 때 노이즈가 상당히 적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이제 픽셀 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디테일을 잡아내고요. 제가 여태까지 찍어본 그 모든 핸드폰의 카메라 중에 최고입니다. 아이폰이 항상 최고라고 느꼈었는데 아이폰은 항상 이제 색감은 좋은데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. 그리고 노트4에서 없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여기서 완전하게 채워줍니다. 이제 삼성 페이가 있는데요. 삼성 페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단점들을 좀 언급시켜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삼성 페이의 장점을 좀 언급하면요. 삼성페이는 모든 그 카드 단말기에서 거의 모든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애플페이나 그 전에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방식을 지원하는 기계들 빼고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었어요. 사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뭐 맥도날드니
아니면 뭐 큰 마트들 중에서도 NFC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점들, 어, 따로 카드 앱을 깔지 않고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구매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삼성페이가 들어가면서 NFC뿐만 아니라 MST 방식, 일반 신용카드를 긁어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POS 기기에서도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신세계 계열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. 삼성 그 페이를 신세계 계열이라 하면 이마트와 뭐 신세계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리고 주유소에서 쓸 수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걱정도 있고 뭐 뭐 일단은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코레일 같이 이제 뭔가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뭐 그럴 때 기차표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몇몇 그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근데 극히 소수기는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그 스타벅스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. 일단은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곳에서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, 그런 이제 몇몇 장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. 어차피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길가에서 뭐 포장마차나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사 먹거나 할 때 현금이 필요한데 얘가 지금 우리은행에서만 그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.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서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은행들의 현금 인출기에서는 현금 인출이 삼성페이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지갑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현금이랑 신분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삼성페이가 이제 삼성이 삼성페이 공개 행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갑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삼성페이는 그렇고요. 이제 스피커. 이제 밑으로 온 스피커가 그 전에 뒷면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위치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스피커 음량이 좀 작아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대로인지 작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밑으로 왔음에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스피커가 오히려 더 소리가 작아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확실히 이제 전면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노트5의 가장 큰 기능, 노트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바로 이 S펜 때문인데요. 이게 펜을 뽑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 필기 기능이 있습니다. 적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적고 바로 꽂으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데요.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 제 개인적인 것인데 아쉽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 쓸 때 소리가 나는데요. 지금 이렇게 마치 연필이나 분필 같은 걸로 종이를 위에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납니다.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.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뒤에 버튼도 지금 펜을 빼기 위해서 존재하는 버튼인데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는 방식의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기능을 좀 넣어줬다면 좋지 않을까요? 나쁘진 않아요. 충분히 저는 이 눌렀다 뺐다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
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.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버튼이 주머니에 있을 때 이제 그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좀 눌러져서 좀 거리적거릴 때가 좀 있긴 한데요. 생각하는 것만큼은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노트4에서 없어진 그런 기능들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꽤 현존하는 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하는,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들을 제가 짚어봤고요. 앞으로 좀 더 계속 쓰면서 카메라나 이런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, 그리고 좋아요 버튼,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,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